모든 사교육을 다 한 달간 쉬었었어요. 한 뭐 4, 5년 정도 이제 사교육을 쭉 해오다 보니까 좀 점검할 때가 되기도 했고. 오늘은 여러분과 과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중고등 친구들은 과외를 많이 하는데 초등 친구들은 과외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한 4학년 이상, 뭐 고학년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초5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그러니까 1월 초부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한 여러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전월에 12월이죠. 12월에 저희가 모든 사교육을 다 한 달간 쉬었었어요. 뭐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아이들 태권도 이런 거 다녔죠. 그래서 한 뭐 4, 5년 정도 이제 사교육을 쭉 해오다 보니까 좀 점검할 때가 되기도 했고, 좀 아이나 저도 지치기도 해서, 그래, 한 달간 다 끊고 한번 쉬어보자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어봤는데, 사실 뭐, 한 달 동안 엄청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쉬었더니 이런 문제가 크게 생겼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별로 긴 시간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시작해서 뭐 좀 이제 학원에 밀집된 학원에 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체능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학년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뭐 영어 수학을 많이 하려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체능을 점점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기간 동안 저는 오히려 예체능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었고, 학원을 오가는 시간을 좀 절약해 본다는 뭐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과외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과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외를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지? 라는 것들이 저도 그렇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구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서 구하나요? 이거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여러 앱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숨고라는 앱에서 찾았는데, 이 앱을 사실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이용했던 앱인데, 거기에 찾아봤더니 이제 과외 이렇게 검색하면 이 앱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조건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문자로 오는 거예요. 핸드폰 문자로. 그래서 제가 5명에서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추려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뭐 인터뷰를 해도 간단하게 서로 뭐 신상 얘기하고 경험 얘기하는 거긴 한데, 주로 대학생들이 확실히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선택한 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락을 주셨을 때, 저희 아이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 뭐 인터뷰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이제 1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한번 추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선택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기준 없이 일단 연락 오는 대로 받게 됐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저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일단 10년 이상의 경력을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좀 능숙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해당 학년, 저희 아이의 학년이나 아니면 초등 과정을 경험해 보신 분을 원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가까웠으면 했습니다. 왜냐면 거리가 멀더라도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과외를 한 것처럼 그분 역시 시간을 좀 줄여서 이렇게 가깝게 올 수 있으면 부담이 없겠다. 그러면 좀 길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바랬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이제 이 학원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이 좋았던 학원들이 주로 선생님들이 친절하면서도 뭐 잘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취향에 맞춰서도 그 부분을 제가 기준점으로 잡았고, 또 하나는 좀 오래 하실 수 있는 분, 기왕 시작했는데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한 6개월에서는 크게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적어도 1년 이상 같은 어떤 형태의 학습법이 지속이 돼야 그 다음에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일단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추려졌잖아요. 세 번째 이제 직접 인터뷰는 어떻게 했느냐. 집에 오시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카페 같은 데 만나서, 왜냐면 처음부터 집을 이렇게 오픈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오시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집에 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으로 오시게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집을 한번 봐야 되고 아이들도 잠깐 봐야 되고, 저도 선택할 수 있지만 선생님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시게 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혼자 보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도 이제 컸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학원 가면 다 판단을 하거든요. 똑같이 과외 역시 선생님을 보고 본인 마음에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해야 수업이 잘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선생님과 함께 지금 한 달여 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 거죠. 학원에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과외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던 장점은 일단 과외가 뭐예요? 1대1로 맞춤 학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둘이 같이 하는데, 둘이 같이 하는 과목이 있고 시간을 나눠서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수준이 비슷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뭔가 서로 수준이 안 맞거나 분란이 생기거나 둘이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면 1대1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진도에 맞춰서 또 수준을 고려하니까 당연히 과외는 좋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절약이 되니까 확실히 그 부분은 메리트가 있어요. 아이가 영어 학원을 갈 때 주 2회 가서 뭐 2시간, 뭐 3시간을 하면 왔다 갔다 시간까지 하면 보통 3시간, 4시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와주시니까 아이가 이제 준비만 하고 있다가 바로 수업을 하고 끝나면 또 쉬었다가 뭐 본인이 좋아하는 그 예체능 뭐 그런 걸 갈 수도 있고 뭐 놀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확실히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사실 그 장소에서, 뭐 저희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스터디 카페에서 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양만큼 진도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가 있죠. 사실 학원은 커리큘럼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끼어들 틈은 없거든요. 근데 과외 선생님 역시 본인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때까지 해온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주 저렇게 해주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기질의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봐주세요 할 수도 있고, 뭐 3학년까지 봤더니 이 부분의 개념이 좀 취약했어요. 요거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다. 그래서 크게 생각해 보면 과외의 장점은 저는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그 단점은 사실 진도가 제일 큰 부분인데, 진도가 학원보다 어쨌든 좀 느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학원 시간보다도 조금 더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원은 짜여진 커리큘럼에서 아이가 다 이해하지 사실 못해도 그냥 쭉 진도를 나가는 형태잖아요. 근데 과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알려줘야 돼요. 문제 못 풀었어요 제대로, 그럼 또 알려줘요. 그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진도는 조금 더 느린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궁합에 따라서 굉장히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선생님과 제가 봤을 때 합이 어느 정도 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도 학원이,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 나는 영어는 학원에 가서 하는 게 좋아, 친구랑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원어스 얘기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재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해보고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엄마 집에서 이렇게 과외하는 형식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이랑도 재밌다, 이래서 이게 되게 선생님과 궁합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점으로 자칫하면 루즈해질 수가 있어요. 아이랑 친분이 사실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트하게 뭐 1시간, 2시간 그 안에 공부만 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친분도를 또 쌓아야 되고,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어떤 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탈하는 경향도 있는데, 요건 선생님의 약간 노련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이 좀 루즈해지거나 학원처럼 좀 타이트하게 당겨서 못 갈 수는 있다라는 게 단점이었고, 그리고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커리큘럼이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통된 시스템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단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잡았어요. 왜냐면 최근에도 선생님이 아플 수도 있고 저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프면 그냥 결석을 하고 다음에 보강을 잡거나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형태라면, 선생님이 아프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드려봤는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좀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가 일단은 그렇게 집에 와서 본인이 어쨌든 좋아하는 공간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걸 학원에서는 그냥 스킵해서 넘어간 적들이 있는데, 그래도 과외 같은 경우는 꼭 질문을 다시 할 수 있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서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느린 학습, 이런 부분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좀 다 알고 가고 싶은 친구, 그리고 그 직장 마음에게는 괜찮은 초이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직장맘 입장에서 아이 라이딩을 또 할 수도 없으니까, 또 학원 버스 오면 아이가 알아서 타고 가고 뭐 이런 구조인데, 믿을 만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과외도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과외를 좀 빨리 어쩌면 시작을 한 계기가, 그 초등 과정 자체가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습적으로도 또 아이마다도 다른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학습 방법을 초등 시기에는 좀 이러저러 경험해보고 잘 찾은 다음에 본인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외로 진행하고 싶어, 아니면 이 과목은 인강으로 하고 싶어, 아니면 이건 나 혼자 그냥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판단이 사실 생겨야 결국은 그게 메타인지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아이의 학습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이런 장점이 있네, 이런 단점이 있네 하는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다시 공유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조금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내 아이랑은 잘 맞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과외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과외가 중고등은 진짜 많이 하잖아, 그치? 중학교 엄마들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로 그 양의 차이,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어디까지 커리큘럼 딱 여기까지 정해진 대로 6개월 나가지. 안에 이만큼 맞아, 나갈 거다 맞아. 하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는 워낙 과외를 많이 했던 이유가 아이가 되게 학원 가는 걸 너무 피곤해했었거든요. 그래, 학원이 안 맞을 수 있죠. 한번 갔다 오면은 너무 지쳐하고 다른 걸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을 자주 많이 집으로 불러서 이제 공부를 했던 케이스인데, 좀 학원에 내가 너무 힘든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과외를 할 때 제일 나는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개인의 한 명에 대해서 영향을 엄청 많이 끼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학원의 커리는 하다가 안 맞으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과외는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야. 사람을 바꾸는 것 자체도 아이한테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학습에 대한 의미보다 사람 간의 이렇게 관계에 대한 걸 더 고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